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자들 정말 몸을 너무 자신의 소중한 몸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3월 6일 기사입니다. 현대적 피임법 쓰는 한국 여성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자, 피임하지 않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다수가 낙태로 불리우는 인공 임신 중절로 이어진다. 낙태 수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2019년도 신생아가 30만 3천 명이었는데 신생아의 3배가 넘는 수치를 낙태하면서 OECD에서 낙태율 1위죠.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21년 국내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 이거는 설문조사예요. 여기에 결과에 따르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의 46.2%가 성관계를 할 때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았다. 설령 피임을 하더라도 10명 중 8명은 체외사정, 월경주기법 같이 실패율이 높은 불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했다. 자, 여기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 관점에서 현대적 피임법 같은 경우는 콘돔, 경구피임약, 사후피임약, 비하이식제, 자궁내 장치, 난간수술, 정간수술인데 전통적 방법은 뭐냐? 체외사정, 월경주기법이에요. 월경주기법인데, 그러니까 체외사정도 안 하고 월경주기법도 안 하는 사람이 낙태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46.2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체외사정도 안 했고 내 어떤 월경주기 계산도 안 했고 그런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혹시나 아기 생기면 낙태하면 되지 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여자들이 낙태가 불임의 원인인 걸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결혼하게 될 남자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모르는 여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무려 낙태 수술한 사람의 46.2가 전통적 방법, 현대적 방법 둘 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라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체외사정과 월경주기법을 제외한 현대적 피임법만을 실천한 한국 여성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피임법 같은 경우는 실패율이 높죠. 체외사정하고 월경주기 계산하는 거는.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한다고 한다면 현대적 피임법, 뭐 콘돔이라든지 경구피임약이라든지 사후피임약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이런 스탠다드식의 피임을 하는 사람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피임 실천율은 선진국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거의 뭐 꼴찌 아닐까요? 거의 꼴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낙태가 OECD에서 1위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낙태 같은 경우는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불임 환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작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2022년도 기준 23만 8천 명이에요. 이건 남자 여자 같이입니다. 근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진료비도 계속적으로 지금 5년간 2배가 늘죠. 그래서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 한번 볼게요. 출산율 0.65 나라에서 피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크크크. 둘 중에 하나죠. 낙태를 많이 하거나 또 낙태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엄청난 아이들이 막상 태어났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뉴스 하나 보시죠. 메디게이트 뉴스. 이거는 의학 전문 기사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의 90% 피임을 안 했거나 원시적 방법을 사용했다. 작년 9월달 기사고요. 한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행사에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성훈 교수, 이분이 이제 발표자로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신 중절 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가소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러니까 이자들이 답변을 함에 있어가지고 뻥을 많이 치는 것을 감안해도 이렇게 이제 시안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인공 임신 중절을 경험했고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 경험자 대부분 20에서 34살로 젊은 여성에게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물론 이 중에 기혼자도 있을 거긴 합니다만은 요즘 워낙 결혼을 다 늦게 하잖아요. 2019년도에 나온 자료가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낙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낙태가 주로 어느 나이대 이자들이 낙태를 하는 거예요? 20에서 34살 나이대. 기혼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미혼이라는 거예요. 미혼. 이런 거를 숨기고 있죠.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결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자의 이런 것도 일종의 좀 문제점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정보가 공개가 안 됩니다. 물론 굳이 알아보려고 하면 뭐 방법이 있다고는 하겠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는 힘들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7월에 되면 보호출산제가 실시가 되는데 임산부 감염소도 진료받을 수 있다. 야, 여러분들 병원 가서 감염 써가지고도 진료가 된대요.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황당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감염 쓰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감기 걸려가지고 가도 감염 쓰지 않잖아요. 이거를 열어준답니다. 자, 그리고 또 황당한 뉴스. 보호출산제가 7월에 실시되는데 생부 정보가 불분명하면 안 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나왔던 이유가 작년에 영유아 유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출산율을 좀 올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책은 결국은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거는 오히려 정부가 자유연애에도 저는 예를 들어서 피임을 제대로 하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연애 자체도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설령 자유연애를 하더라도 피임은 제대로 하자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신을 해도 가명을 써도 되고 그리고 생부 정보 불분명하게 안 적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그래도 현대적 피임법을 쓰는 여자가 30%가 안 되는데 노콘 질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더 때려박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이것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즉 자유연애와 남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혼제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유럽처럼 그냥 자유연애와 동거로 가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유연애 그리고 이자의 각오도 물란한 이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어. 심지어 이제 뭐 가명을 써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부하고 이거 국회에서 입법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신 못 차렸어요. 이 나그아는. 이런 거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자유연애하고 뭐 애 생기면 낙태하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감염소도 진료받을 수 있으면 이제 낙태에도 이제 뭐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뭐 수술을 해도 감염을 써도 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좀 철회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